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네, 오늘은 준호플로의 입사 후 포부 및 10년 비전 작성, 큰 그림 그리기 편입니다. 네, 빨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에서 제 강의 이렇게 치시면 준호플로로 나옵니다. 이제 자동 완성까지 되고요. 요즘에 네이버 TV도 좀 구독 신청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서 예, 폴로 123 입력하면 이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본가에 있는 말인데요. 귀엽지 않나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하트, 예, 너무 사랑이 넘칩니다. 네, 이름은 마리입니다. 마리. 자, 입사 후 포부 강의에 대한 이제 요청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면접을 하려다가 요새 또 이제 뭐 IBK 캐피탈, 뭐 신한은행 좀 공고가 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계속 자격증을 따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유튜브 하기가 진짜.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유튜브 그 뭐야 되게 유명한 분 있잖아요. 뭐 대도서관인가? 이제 그분의 책을 샀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 그만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그만두겠습니다. 네, 어쨌든 막 안정적인 그것도 있으니까 네, 근데 농담이고요. 자, 어 그래서 이제 1탄, 2탄인데 오늘은 이제 1탄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 뭐 입사 포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저희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된 게 저희 이제 오프 강의를 나왔던 이제 분이 한번 이제 자소서를 쓰시다가 이게 좀 막히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들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래서 이전에 많은 접수들도 있고 이제 그거를 좀 보답하고 해드리고자 이제 1탄, 2탄 만들었습니다. 예, 이 주말간 이제 IBK 캐피탈이랑 좀 신한은행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제 나는 금융권이다 보니까 제가 좀 주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짜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그래서 준호플로가 제안하는 입사 후 포부 및 10년 후 나의 비전 큰 그림 그리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는 이 사람의 이 지원자의 뭐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계속 비교하죠. 아르바이트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던가요? 그냥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 물건 들어온 거 체크하고 제때제때 넣어주고 음료수 잘 채워주고 그리고 돈 잘 세고 이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편의점 고용을 하는 입장이 되시면 그 사람이 지원자가 많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돈 잘 세고 물건 잘 들어오게끔 하고 나 이런 경험 있고 이래서 이런 사업 경험 때문에 잘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편의점이 리모델링에서 확장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량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데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확장하니까 그만큼 제가 더 뭐 기본적으로 물건 진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는 지원자랑 편의점이라 좀 와닿지가 않은가요? 뭐 다른 아르바이트, 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실제로 그 직무에서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도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가 입사 후 포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이해되셨나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좀 꽤 해봤거든요.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뭔가요? 사실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거를 잘 해두면 좋겠다라는 자신이 일을 해본 사람이만 알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입사 후 포부부터 써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입사 후 포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안하는 큰 그림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제 따라 읽으세요. 1, 3, 5, 10 법칙을 깨라. 이건 아래 설명드리고요.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자기 암시를 하고요. 뭐로? 대리급 이상으로. 왜?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대리급 이사의 실무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을 하고, 상상이 뭐다?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무자를 발로 찾아서 다니면서 질문하고, 질문도 정성껏 질문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딱딱딱 구글링해서 찾아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의미 있는 답을 얻어내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했을 때 답변도 당연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그냥 공짜로 알려주나요? 그냥 나 바쁜데. 직장인들 되게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주말에는 뭐 자기 뭐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뭐 인간관계 해야 되고, 맨날 결혼식 가야 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얻어내야 된대. 얻어내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질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반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나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리급의 이상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역량 키워야 되나요? 그럼 그거대로 3년차 때 대리급의 3년차 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알고 자기가 구체화되고,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려 나가면, 지도를 그려 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다? 입사 후 포부가 구체화되고요. 구체화되면 뭐가 된다? 그때 면접,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본부장급이나 사장급이 그 구체화된 입사 포부를 보고 이 친구의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아, 얘는 입사 전부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디서 우리가 이걸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에서 뭘 필요로 하고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알고 있네? 너구나. 너를 좀 뽑아서, 스펙 좋은 애들보다 너를 뽑아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겁니다. 자, 이런 게 없으면 뭐 우리 딸도 뭐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우리 뭐 회사에 있는 친구들도 뭐 이렇게 뭐 과거에는 다 막 스펙 좋은 애들 뭐 연고대 나오고 뭐 그게 다 그거 아니겠어? 얘는 해외 나왔네? 뭐 영어 잘하겠네? 해외대 그 유명한 해외대 나왔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근데 자기가 근데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제 강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준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데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진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갖춘 사람들 경쟁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회사가 계속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앞으로의 사업 있습니다.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현산 유지만 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캡티브 마켓으로서 그 자기의 모회사나 자동으로 수익 구조가 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일 때만 그런 거고요. 웬만한 회사들은 신규 사업을 창출하려고 하고 매일 무의미하게 기획이나 같은 이런 사람들 미팅하면서 우리 미래에 뭘로 돈 먹고 살지? 뭐 답도 안 난 거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치로 계속 그런 팀 간의 겨루기를 하는 거고요. 윗상사들한테 그러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때부터 나의 입사 포부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는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왔다. 경험이 있다라면 해왔다까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사 사무실에 앉아있는 대리급 이상의 사람으로, 대리급인 것처럼. 뭔데? 나는 신입이지만 뭐 사장이랑 본부장급 이상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장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리급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1350은 정말 실제적으로 대리급이나 그 회사에서 이상으로 실무자들,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문항이란 겁니다. 이미 그게 시험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5년차 대리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무, 금융에서도 금융의 IT에서 어느 누가 와도 저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해왔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두루 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돼. 딱딱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자가 앞으로 IT나 금융 쪽에서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이때 1년차 때 이거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거 준비했으면 이거 준비하면 1년간은 이거 해야 되고요. 2년간은 이거 하고 3년간 이거 준비하면 정말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날아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일을 대리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일 때만.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유능한 사람은 아니고 저는 단지 책을 좀 많이 본 편이고 그래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두루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큰 그림에서 이런 거를 꽤 웃쳐야 되고요. 자, 별표 치세요. 이 1350의 법칙을 깨라 라는 거의 의미는요, 1년 차는 신입입니다. 3년 때는 대리고요. 5년 되면 대리 말이거나 과장이거나 아니면 10년이면 과장이거나 차장입니다. 웬만한 회사는. 빨리 달면 팀장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신입일 때 1년차 지원할 때 대리급이어야 되는 거고요. 3년을 과장인 것처럼 써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항이에요. 입사 후 포부나 입사 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쓸 때 1년차 신입일 땐 대리로 쓰고요. 3년 대리일 때는 과장인 것처럼 쓰고요. 5년의 계획은 차장인 것처럼 쓰고요. 10년의 계획은 본부장 사장인 것처럼 쓰면 되는 겁니다. 별표 치세요. 여기 팀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인데 강의구 한번 외쳐볼까요? 합격, 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저희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한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문항이 이렇습니다. 지원한 직무를 본인이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K사에서의 10년 후 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과 관련해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서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가 이제 이거겠죠. 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제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10년 후 나의 비전을 이제 저희 오프 강의에 있는 학생분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제가 3년은 좀 뺐는데요. 1년차, 5년차, 10년차라고 써줬습니다. 제가 이제 옮기다가 3년차는 빠졌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K사의 경영지원 경영지원인데요.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사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K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업무 수행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경영지문인데 경영지원 직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사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수록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확신한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나아가 K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업무도 수행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경험은 없지만 자, 입사 1년차 때 전반적인 경영지원 직무에
대한 업무를 빠르게 파악 그리고 지원 분야인 경영지원에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여 K사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자사 주요 제품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매트리스의 고객에 맞추는 솔루션을 파악하여 핵심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기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관련 전공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요 제가 바꿨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는 있지만 뭘 하겠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입장에서 이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별표 치세요 다시.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지원하기 전부터 어떤 급으로 대리급 이상으로. 그거 생각하고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 나왔어요. 신입을 하고 다 나왔습니다. 자,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와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냥 갖추겠습니다. 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죠. 그리고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공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지원자는 회사 들어가면은 이제 면접 때 이럴 겁니다. 이미 공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역의 면접 질문을 당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름의 컨설팅을 해주면서 일단은 이 분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까지 이제 써라. 큰 그림을 잡아줬습니다. 자, 일단은 경험을 알았으면 저 잘 해드렸겠지만 아직 경험을 모르는 단계고 일단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경영지원이었습니다. 경영지원은 회사에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정립하는 인재라고 저는 키워드를 잡았던 겁니다. 왜냐? 경영지원에서 인사총무팀, 재무팀, 경영기획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원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제가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10년 후 K사에서 엑셀 활용 능력으로 어느 부서에서든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부서의 일들은 단순 업무의 반복과 영업부서의 동시 요청으로 매우 바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비효율적인 단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조직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입사 연차별 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차이점이 느껴졌나요? 저 지금 이거 하는데 1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전체 수정하는데. 내용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자, 이런 큰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떨어졌던 입사업 포부랑 붙었던 입사업 포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붙었던 입사업 포부에서도 더 나아가는 진화된 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지금 제가 지원 단계가 아니어서 뭐 제 직무나 다른 직무 제가 파악을 해드려서라도 그 강의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지금 이겁니다. 자, 입사 1년차 1당백 인재로 업무를 매뉴얼화하다. 해보시세요. 이거는 일단 제가 경영지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업무 프로세스 정립하는 인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걸 알고 있었고요. 지원부서는 이런 걸로 항상 바쁜 부서입니다. 이런 거를 실무를 알고 업무를 이해하는 지원자, 그리고 이런 바쁜 상황에서도 비효율적인 단순 업무의 프로세스 정립한다는 지원자. 이거는 지금 제가 경영지원에서 일을 안 해보고 간접적으로 느낀 거지만 더 실질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지원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 지원부서니까, 영업이 아니니까. 자, 어느 직무에서든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경영지원이니까 컨설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년차를 일당백 인자로 업무를 매뉴얼화하다. 경영 지원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여 업무 매뉴얼을 만들며 일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다른 파트로 보직 이동을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별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좀 감이 잡혔나요? 왜냐? 어떤 사람이 계속 경영지원이나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맨날 10년간 계속 일을 할까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계속 로테이션 보직하면서 어떤 사람이 뭐 인사일만 5년, 10년 하는 일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조직 순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사람, 경영지원본부에서 이 사람 업무 파악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매뉴얼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이 오면은 조직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다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배우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신입부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대리부터 할 수 있습니다. 대리부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지원 단계에서부터 입사 1년차를 대리급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로 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입사 1년차고 이런 게 입사 후 포부나 10년 후 비전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어디에?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임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과. 자, 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을 여기다 안 적었는데요. 3년, 5년, 또 5년을 3년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입사 5년차. 실무에서 의사소통할 수준의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신입인 것처럼 다시 잡아놨죠. 이거는 신입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입사 5년차인데도 신입이 하는 말을 써주셨던 겁니다. 자,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글로벌 생활 가전 시장에서 K사 이름은 현재보다도 더욱 다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 가전 위주이지만 글로벌 생활 가전의 제조업체와 이 활발한 판매 협력을 더욱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중남미권 해외 시장도 분석하고 해외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회화 능력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글로벌 판매인데 중남미 해외 시장 분석도 하고 해외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일반적인 회사를 지원할 때 해외 영업하면 다 영어 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중남미권 해외 시장의 분석을 이미 해왔고 나름의 신입이지만 하면서 이 글로벌 이 해외에서 많은 제품 팔기 위해서 경영 지원 직무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무에서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말보다는 자, 다음에 이거를 제가 3년 5년차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신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몇 붙이세요. 이 경영 지원 직무에서는 자, 입사 3년차 컴퓨터 활용 1급 자격증 취득, 사내 엑셀 전문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급의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영 지원이라서 그런 거고요. 뭐 금융회사든 일반적인 그 대기업이든 내가 지원하는 마케팅 아니면은 뭐 기획, 뭐 MD 다 똑같은 겁니다. 3년차 때 그 직무에 맞는, 그게 엑셀이면 엑셀인 거고요. 전 지금 경영지원이라서 엑셀을 한 거고요. IT면 IT에 맞는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전문 자격증이. 그거 가지고 내가 전문 강사를 하겠다. 그 정도로 난 전문성을 갖추겠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 두 가지가 이제 장점이 있는 건데, 자,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사내 강의를 할 정도로 엑셀 활용 능력을 갖추겠다. 어떻게? 이 경영 직무에서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생산성 높이고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년차 영업관리 직무에 도전하다. 새로 직무 도전. 조직 순환보직에 맞는 거고요. 인사팀 과장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자, 나는 내가 가서 한 가지 일만 할 게 아니라 5년 차에도 K사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업 직무에 도전을 하면서 주요 제품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등 고객에 맞춘 솔루션을 파악하여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영업 직업용 상품 매뉴얼도 만들겠습니다. 베푸주세요. 이 부분. 저는 지금 큰 그림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 나는 지금 퇴사의 사무실에 앉아있고 대리급의 이상인 사람으로 앉아있는 거다. 입사 후 포부는 그래야 된다. 지금 제가 5년차 회사 대리급인데요. 제가 그리는 로드맵도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거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보여요. 아, 내가 이런 거 준비해야 되구나.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내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구나. 라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원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신입, 이런 신입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입사 후 포부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이 지금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는 분의 한정적인 소스만 가지고 이걸 쓴 건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직무, 제가 관련된 직무로 또 사례를 보여줄 겁니다. 준호플로에 떨어졌던 입사 후 포부랑 붙었던 입사 후 포부의 한후 더 진화된 입사 후 포부로. 왜냐? 저는 지금 5년차 대리니까요. 정말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인드셋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별표 이 부분 치는데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겠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매출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 영업진료 상품 매뉴얼까지도 만들겠다. 과장급 마인드입니다. 자, 이러면서 K사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업 직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른 파트로 가보겠다. 경영 지원인데도 이거에 맞춘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거지, 뭐 전자회사든지요, 뭐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요,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까지 한 단계 진화를 한 거고요. 더 진화하는 거는 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년차 마지막 이 마인드를 계속 봐. 10년차에 자사의 제품을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거는 바램이죠. 이거는 신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현재 K사의 정수기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좋은 점이죠. 하지만 K사의 지속 발전을 위해 몸으로 키움으로써 세계적 기업과 승부하는 경쟁력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이건 회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은 아닙니다. 자, 주요 전략 제품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지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 평가 1위,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회사의 목표지 나의 목표는 아닙니다. 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경영진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꼭 기업의 비전과 저의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자, 보세요. 후배 사원들에게 업무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 본부장급 이상들이 할 수 있는 하고 과장급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본부장급 이상 가면은 어느 정도 조직 위치에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 직원들을 잘 가이드해주고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거든요. 좋은 리더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10년 차가 거의 과장급인데도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후배 사원들에게 항상 높은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엑셀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이거는 지금 경영 지원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매뉴얼한 업무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는 기감이 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저 한정된 리소스를 이렇게까지 쓴 겁니다. 자, 이거는 큰 그림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로? 대리급 이상으로. 입사 포부는 철저하게 대리급 이상인 사람, 지금 5년 차인 제가 회사 다니는 거인 것처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 지금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엑셀로 업무 프로세스로 키워드 잡았고요. 그리고 업무를 메뉴 하는 걸로 키워드로 잡은 겁니다. 왜냐?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직무마다 다르고요.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제가 제 사례로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고, 또 추가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줬지만 팁을 드리자면, 웬만한 대기업이고 좋은 기업일수록 업무가 프로세스화 돼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적을게요. 업무가 프로세스화 돼 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내 규정이 있고요. 사내 있고요. 금융이면은 금감원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이 속한 산업에서의 통제를 받는 예, 규정이나 지침, 법령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이나 법령, 금감원 그 행동 강령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기준, 표준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 이게 계속 새롭게 갱신되고 국가에서 뭐 이렇게 계속 새롭게 개정안이 발표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프로세스를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이런 규정이나 사내 규정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이거 딱 한번 딱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1년차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그런 내용을 써주는 사람, 그런 거를 업무 프로세스 해주는 인재, 어디든 필요한 인재인 겁니다. 자, 큰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일단은 입사 포부를 앞으로 작성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더 애드해서 제 진화된 강의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급편입니다. 네, 카카오플러스 친구 표가해 주시고요. 구독은 목표기업 입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